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니엘 1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늪지대 같은 이 11장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이 이제 마지막 환상, 네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입니다. 첫째 환상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칠장에서 네 짐승 그리고 하늘 보좌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7장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이어지는 짐승의 나라. 네 번째 나라가 아주 무서운 나라였죠. 그러나 하늘에서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8장입니다. 8장은 네 짐승, 그 다음에 8장은 양과 순양과 순염소 둘이가 등장해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 순양이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승리하고 근데 그 순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이면서 뿔이 4개가 나가지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장 환상은 환상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다발 말씀인데 이게 70일에 천사가 등장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죠. 70일에 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 환상은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0장 1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넷째 환상의 서론.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 넷째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신약의 성도를 보니까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10장 10절부터 이게 10장 1절에서 9절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가브리엘이 자가 이 예수를 보고 죽은 것이 되죠. 그렇게 가브리엘이 와서 힘을 주고 깨우치며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은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가 이게 12장이 마지막인데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도입부에 내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이 내가는 앞에 나왔던 10장 18절에 나왔던 그 인물이요. 사람의 모양 것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하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 말했던 그분이 지금 10장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10장 18절에 나왔던 그 우리가 어제 이분을 인자 같은 모양,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고 멜성에도 이것은 천사를 가리킨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새 힘을 줬죠. 그리고 이 10장에서 그 천사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네가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네게 오려고 했는데 바사군 군주가 말렸다. 이거 하늘의 이 전쟁이에요. 하늘 전쟁.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가지고 내가 이제 네한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요. 10장 20절에 보면은 바사 군주와 지금 싸우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세상 나라도 지금 바사와 헬라가 있는데 근데 그 영계에도 그 군주들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거의 그 독자적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장에 있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다. 이 천사입니다. 내가는 이게 좀 이 주어가 누군가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 하면 다니엘 시대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 BC 539년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9장에 보면은 9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이라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던 같은 거죠. 9장과 BC 539년입니다. 그때 내가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천사가 메대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메대 왕 다리오가 힘을 강하게 돼가지고 뭘 했느냐 그러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자, 5장 가볼까요? 5장 30절. 5장은 바벨론 멸망하는 날입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다. 그때 말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레스의 친척이었다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권세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고레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보세요. 10장 1절은 고레스 제3년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고레스 3년 같으면 1호부터 한 3년 같으면은 이 다리오가 이 같은 고레스라 그러면은 같은 인물이라 그러면은 536년 정도 되겠고 536년 되겠고 한 1년 동안 정도 다른 인물 다리오가 왕이 있었다 그러면은 535년 정도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메대 사람 바사 이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표현이에요. 바사 왕은 당연한 거고. 자, 이게 같은 거의 시기적으로 1, 2년 차이 나는 그때 다니엘의 80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 준 마지막 환상이면서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도 마지막 환상이면서 동시에 다니엘 개인에 있어서도 이제 생의 마지막 시대에 준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에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천사가 다리오에게 힘을 줬는 거예요. 다리오를 도와가지고 그를 강하게 했다. 다리오에게 천사가 능력을 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바로 사자 같은 제국 그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 나라들을 앞에 나오는데 바사의 이 군주 또 헬라의 군주 뭐 이런 영계의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신이 그렇게 했다. 자, 이제는 이 땅의 왕입니다. 이 땅의 왕. 그런데 그 이 땅의 왕은 하늘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된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은요, 그랬었고,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 말씀 2절이요. 2절은 과거형이고, 내가 그때 그랬다. 539년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내! 이제 보라! 중요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보라! 지금 11장에서 계속 나왔죠. 보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위험의 모습을 묘사했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라!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을 보이겠다. 그게 뭐냐?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넷째 왕은 그 후에 새 왕 다음에 나오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하리라. 우리 자세히 보면요. 계속 여기서 넷째가 중요하게 돼서 네 짐승 가운데도 넷째 무섭고 두려운 그 짐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 순념소와 순양의 싸움 가운데도 넷째 뿔이 4개로 나눠지면서 그 가운데 한 뿔이 나오는데 여기도 뿔이 4개로 여기서는 뿔이 4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지금 11장의 환상에도 지금 넷째가 나와요. 넷째 나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사에서도 넷째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넷째는 앞에 나왔던 세 왕들보다도 훨씬 강할 것이다. 그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236쪽.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자, 236쪽을 보시면은 역대 페르시아 왕이 나오죠. 자, 첫째 이 고레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캄비세스 2세, 세 번째 다리오 1세, 네 번째 크세르크세스 1세요. 넷째가 바로 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이 그리스를 헬라를 쳤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왕이 헬라를 쳤는가 한번 볼까요? 자, 넷째 왕 크세르크세스 시대 보세요. 크세르크세스 1세, 이게 아하수에로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그 왕이다. 에스더스의 아하수에로와 동일 왕이다. 그러면은 연대는 480년경이 되는 480년경.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표현이고,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아하수에로. 자, 그의 사건 및 업적을 한번 볼까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서 페르세폴리스 건설을 지속함. 저기 초기 여러 곳 이집트, 바벨론 등에서 반란을 겪음. 그리스를 침략하여 아테네를 노략했으나 해전과 육전과 마킬레에서 그리스 군에게 패배함. 465년에 왕실 반란으로 살해됐다. 자, 바로 위에 보시면은 다리우스 1세. 근데 그리스를 처음 침략했는 사람은 크세르크세스가 아니고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는 누냐? 방계 왕족으로 캄비세스 사후에 혼란을 종식시킨 후 즉위한 페르시아 제국을 여러 사트라피 총독령으로 재조직함. 우편 제도를 확립함.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함. 그리스를 침략했으나 BC 490년에 마라톤에서 패배함. 두 왕이 그리스를 침략했네요. 두 왕이. 그렇죠. 그럼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넷째 왕이라고 했죠. 넷째 왕. 그러니까는 이 셋째에서는 그리스를 침략하다 패배하고 그냥 물러왔는데, 넷째는 다시 총공격을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이 심히 부유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시대가 최고 번성기예요. 아랫게 TV에 봤을 때 이란 청년이 와가지고 그들이 최고로 치는 왕이 다리우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에스더 1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1장.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를 따로 봤는데, 이 포로 후기를 또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아주 이 새로운 깨달음이 많이 와요. 자, 1절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었지 제3년에 잔치를 큰 베푸는 바소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죠. 수십일, 아니 100 며칠 되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라 가장 강한 왕이에요. 가장 힘센 왕이고 가장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1장 2절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앞에 나오는 왕들보다 더 부유할 것이다. 혁혁할 것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은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딱 보니까는 바로 이 아수에로예요. 아수에로 왕. 이 에스더스에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쟁의 이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점점점 페르시아가 쇠약해집니다. 헬라 왕국을 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건 누구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이거는요, 헬라 왕국에서 나오는 왕이에요. 헬라 왕국의 왕.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그 패권이 바뀌고 있잖아요. 장차 이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것만 해도 480년이니까는 이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능력 있는 왕은 우리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헬라 왕인데 큰 뿔을 가지고 있어. 큰 뿔을. 더 자세히 보면은 자, 8장 4절에 보니까는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 와서 온 지면을 두나니 땅에 닿지 않고 그 염소의 두 눈은 현장 뿔이 있더라. 바로 이거. 이 뿔이고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다.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그리고 그 대신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왔다. 지금 이건 헬라를 가리키거든요. 20절에 보면 나오면 해석이 다 됩니다. 이 순념소는 헬라를 가리킨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11장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누군가, 이 인물 누군가, 다시 다니엘 11장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왕으로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같은 인물이에요. 바로 8장에 나왔던 순염소, 큰 뿔 있는 소. 그 다음에 10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10장 20절에 보니까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그죠? 바사 군주가 끝나고 헬라 군주가 이럴 것이다. 헬라의 한 능력이노. 이거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지 상상을 초월해요.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마음대로 행하면서 앞에 나왔던 이 7장에 나왔던 그 표범 넷째 나라, 7장에 나왔던 이 넷째 나라에 7장에 나왔던 7장에서는 셋째 나라죠. 아니지.
셋째 나라 표범이죠. 표범. 맞아요. 7장에서는 셋째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8장은 이 셋째 나라와 둘째 나라의 싸움을 확대해가 보여줬고 그 가운데서 이 셋째 나라에서 나오는 표범 같은 나라에서 한 뿔이 꺾이고 다시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큰 권세를 가졌다. 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니 이 왕이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강성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의 나라가 4개로 사방으로 나누었다. 이건 뭐 문자적으로 4개는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4개 또는 5개 뭐 이렇게 나라가 분리가 되죠. 왜?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33세, 20대부터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복했던 왕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자 다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236쪽을 보시면요. 6쪽을 보시면 역대 페르스 왕 제일 끝에 보세요. 다리우스 3세 시기는 BC 336에서 330년. 성경과 연대성 알렉산드로스가 레반토 지역을 정복함. BC 332년 두로와 가사를 포위 공격함. BC 330 알렉산드로가 이집트를 정복함. 자, 사건 및 업적 BC 323년 필리포스가 암살당함. BC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함. 다리우스 3세가 가우가멜라에서 알렉산더에게 패배하며 BC 330년에 죽음. 바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과 알렉산더가 접촉이 되죠. 그 알렉산더의 등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넘어가서 이제 헬라 시대를 봐야 돼. 헬라 시대. 자, 헬라 시대에 자, 250쪽 지도를 보십니다. 250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 저 마게도냐에서 저 인도까지 그렇게 서방에서 동방으로 진출했습니다. 저 아래로는 애굽까지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아레이온, 알렉산드리아, 옥시아나, 알렉산드리아, 애굽에도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런 도시를 세웁니다. 자, 이때가 알렉산더가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미친 듯이 표범처럼. 그런데 252쪽을 보시면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지도에도 지금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성경 구절,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의 배경으로 자, 이것을 보잖아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처방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알렉산더가 이렇게 세계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갑자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자손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왕이니까는 왕위를 후손이 이어받아야 되냐.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젊어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자, 역사를 보면요. BC 323년에 알렉산더는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왜 바벨론이냐? 이게 또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 들어가요. 바벨론. 과거 영화로웠던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가서 그 느부갓네살과 장인을 동일시하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죠. 알렉산더의 바벨론 입성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열병으로 사망해버려요. 죽으면서 아무런 유언도 옳게 못 남기고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는 인도 북부에서 중앙아시아, 이집트까지는 광활한 영역을 다스린 왕이었지만은 후계 제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복 형제 필립 아이다이우스라는 이복 형제가 그 왕위를 받았어요. 알렉산더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아기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아주 어린 4세짜리 4살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는 이복 형제하고 공동으로 왕위를 이어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장군들이요, 알렉산더 죽었고 아무런 그 알렉산더에 그 힘이 없어요. 이복 형제도 없애버리고 그 아이도 죽여버렸어요. 다 암살시켜버리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사전에 나오니 이거 마치 알렉산더를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있듯이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않으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제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크게 우리 지도 252쪽에 나오듯이 셀레우코스 왕국, 저 북쪽에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안티고노스 왕국 일부 있죠, 저 북쪽에. 그 다음에 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저 애굽 쪽으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스라엘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토, 그리스 지방.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라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에서 4절의 이 역사 내용은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19절까지 한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절까지로 해도 돼요. 제가 19절까지 한달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부터는 뭐냐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는 4개로 알렉산더의 나라가 나누어졌죠. 근데 그 4개는 다시 2개로 합쳐집니다. 2개로 합쳐집니다. 자, 우리 지도책 254쪽을 보세요. 254쪽. 일시적으로 4개로 나눠졌다가 크게 2개로 나눠졌는데 그것이 254쪽에 나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남방왕이에요. 저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왕이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국. 이것은 북쪽에 해당되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북왕국.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이 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 약 150년 동안에 걸쳐서 서로
서로 이 충돌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알면서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확 깨달아집니다.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11장 5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1장 5절.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며칠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같이 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쓰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것이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차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만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 지금부터는 긴 역사를 다루었죠. 한 제국에서 한 제국 이런 걸 많이 다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특정한 시대,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 헬라의 마지막 그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 그 시대를 지금 집중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제 느려지면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하고 싶은 본론이 지금 이쪽에 지금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 아니에요. 이것도 도입부고 사실은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여기에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먼저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입니다. 그때 프톨레미 1세가 바로 남방왕입니다.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뭐냐 그러면은 이 남방왕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권세를 가진데 이게 누구냐면 셀루쿠스 1세예요. 우리 지도책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셀루쿠스 1세. 보세요. 연도가 프톨레마이오스가 빠릅니다. BC 323년에서 285년. 자, 셀레우코스는 312년부터 나오죠. 원래 이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부하였어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 군주들, 남방왕의 군주들 하나는 오히려 더 강해져 가지고 권세를 떨치고 그 권세가 심히 큰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5절에 남방왕과 그 부하. 그러니까 그 강한 그 부하가 북방왕이 됐어요. 셀루쿠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겨루다가 몇 해 후에 서로 단합했다. 우리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가지자. 그 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 가서 화친하니라. 남방왕의 딸이요. 남방왕의 딸이 이때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고 북방왕 이 당시에 안티오쿠스 1세예요. 몇 해 후에 그렇게 나왔죠. 몇 해 후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5절의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 후대 왕들이네요. 그 후대 왕들. 남방의 초대 왕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왕 프톨레미 2세와 그 다음에 북방의 셀루쿠스 1세의 대를 이은 안티오코스 1세. 요 시대에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는 거예요. 갔다는 게 화친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서로 정략 결혼하는 동맹,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서로 화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역전접소서예요.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이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 그때 도와주는 자 다 버림을 받아요. 아유, 화친해서 동맹을 맺고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관계가 더 악해지죠.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왔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우에르게데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에우에르게데스, 그 이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온 거예요.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북방왕들 그 신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며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가지고 거기 나오네요. 자, 지도 254쪽 세 번째 왕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3차 전쟁을 벌인다. 그 사람의 이름에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에우에르게데스라고 되어 있죠. 에우에르게데스라는 말은 은인이라는 뜻이에요. 은인. 왜 은인이라고 불리느냐? 거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금의 아름다운 그릇들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간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뺏겼던 거예요. 애굽의 신전에 있던 것을 저 북방에서 훔쳐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봐가지고는 그들의 은인인 거예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남방왕이 이 역사를 보면요. 저 BC 525년에 바사의 캄비세스 왕이 이 애굽을 공격할 때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사 지역이 전부 셀로코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 253쪽을 다시 봅니다. 253쪽을 보세요. 이란, 고원, 이거 전부 다 지금 북왕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북왕국. 남왕국보다 더 크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게 전부 다 이 북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 엄청난 지금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은 엄청난 나라예요. 그때 이제 남방왕이 쳐들어가지고 전쟁에서 그때 빼앗겼던 것을 지금 찾아왔는. 그러니까 이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애굽인들에게 아주 약탈당한 신전 물품을 도로 찾아와서 애굽인들에게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금 애굽에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보세요. 9절입니다. 9절에서 자, 9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다시 이제 북방왕이 또 남방왕을 쳐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 앞에서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들어가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셀로코스 2세, 셀로코스 2세. 자, 북방왕국은 보면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계속 이렇게 한 칸 건너가지고 그 이름들이, 왕의 이름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안 갖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자, 셀루커스 2세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납니다. 쳐들어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지금 공격했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죠. 실패합니다. 자, 그러나 역전접사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중요합니다. 다니엘 11장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떨을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부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박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역사의 역사예요. 자, 다시 지도 254쪽을 보세요. 254쪽 보면 거기에 북왕국의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나오죠.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가 안티오코스 3세의 주요 사건을 보세요. BC 200년 팔레스타인을 셀루코스 왕국의 영토로 확보함. BC 190년 소아시아 마그네시아에서 로마군에 패배함. 자, 이 사람 안티오코스 3세는요 대왕이라고 불려요. 자, 왕들 가운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지금 이 3세가 대왕이에요.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57쪽을 열어보세요. 257쪽. 셀레우쿠스 제국과 안티오쿠스 3세에 되어 있죠. 셀레우쿠스 제국은 북왕국을 가리키죠. 북왕국. 그 다음에 그 북왕국의 대왕인 안티오쿠스 3세의 그 활약을 지금 이 지도로 따로 구분할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영향이 컸다. 그는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대항을 본다. 자, 특별히 보세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7쪽에 보면 이 북왕국이 어디를 점령할 수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저 애굽 입구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애굽 입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했는 거예요. 어디로? 남왕국 쪽으로. 남왕국과 이게 지금
지도를 모르면 이게 안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애굽이고, 자, 여기는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셀레우코스. 자, 여기는 프톨레미. 여기를 지금 지배하고 프톨레미가. 그런데 이 북왕국이 여기를 점령해버리잖아요. 여기를 점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은 남왕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북왕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힘센 놈이 나타나면 여기가 항상 여기가 이래 짓밟히고 저래 짓밟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둘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권력 다툼을 하면서 때로는 프톨레미가 지배했다가 먼저 프톨레미가 지배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북왕국이 다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친프톨레미파 이 남방이죠. 남방.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셀레우코스 또는 안티오쿠스 북방이죠. 성경이 복잡하니까 성경이 남방 북방으로 그냥 갈려요. 남방에 친남방파 친북방파가 있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빨치산에 지배를 당했다가 다시 낮에는 국방군이 지배를 하고 밤이 되면 빨치산이 지배하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남북으로 싸울 적에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은 어떠냐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피폐해지는 거예요. 서로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저놈이 국방군 편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이 빨개 편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동족 간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동네에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제 식민 시대도 거쳤고 6.25 사변도 거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니까는요, 참 그런 분들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남한테 고발을 하는. 고발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눈치를 보면서 고발하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 길이 좁아가지고 길에 그 가시가 이 길을 다 찾아요. 그 가시를 잘랐는데 그걸 주인한테 고발해가지고 주인이 막 황급하게 차 몰고 왔더라고. 가시 티 나왔는 그 깎는데도.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고발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은 내가 무슨 가시를 뭐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길로 티 나왔는 걸 깎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뭐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야말로 더 비참한 세월, 본토에 돌아왔어도 더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죠. 자, 그 다음에 256쪽에 따로 구분되어 있는 지도를 보세요. 시돈에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파니오스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군을 물리쳐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북왕국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공격을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프톨레마이오 4세에게 패배했다. 더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범례를 보시면은 257쪽에
화살표 실선이 안티오코스 3세의 1차 원쟁, 그 다음에 점선이 안티오코스 3세의 2차 원정,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점선이 안티오코스 3세의 로마 원정,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256쪽에 저 유럽 쪽으로 좀 뻗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붉은 줄 화살이 나오죠. 여기 로마예요. 자, 여기서 뭘 하냐? 이제 로마가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띔이에요. 기띔. 그 바다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다니엘에서 나왔던 이 바벨론 나라, 바사 나라,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요 시대에.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로마는 이때부터 점점 힘을 강하게 되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거기 보세요. 로마군이 안티오코스 3세를 결정적으로 대파하고 소아시아에 대한 셀루쿠스 왕조의 모든 종주권을 포기해 막대한 배당.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마지막엔 비참하게 돼서 로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전쟁 배상금을 다 물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처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다니엘 10장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셀루쿠스 2세의 아들입니다. 2세, 셀루쿠스 2세 북방왕, 9절에 나오는 북방왕은 가서 그냥 물러갔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전쟁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칠같이 나왔어. 그가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며, 자, 지도에 봤죠? 저 남방으로 침입하고,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고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2절 이제 남방왕이 또 패합니다. 12절에 그가 남방왕입니다.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렸을지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고. 자,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것.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 이 전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너무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라. 자, 여기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요. 갑자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네 백성, 여기서 네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오는 이스라엘이요. 이때 네 백성이 왜 여기 네 백성이 나오는가 이해를 하겠죠. 남방과 북방이 싸움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팔레스타인이 그 격전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남방왕 편에 들어있던 자가 남방왕을 도우고 남방왕을 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유대의 실권을 잡으려고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거냐. 그들의 꿈을 이루어 그러나 도리어 걸려 넘어지나. 이에 북방왕이 다시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성을 했더니 남방왕이 붙었다가 다시 북방왕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들이 이제 세력을 잃어버리죠. 남방 군대는 당할 수 없다.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며 택한 군대는 애굽의 용병들. 자, 남방은 중심이 애굽입니다. 북방은 중심이 시리아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막 지배해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자, 화친할 왕이 누구냐? 프톨레미
프톨레미 5세.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254쪽에 프톨레미 5세. 자, 이거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주요 사건. BC 200년에 팔레스타인을 셀레우코스 왕국의 이름, 북왕국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이 지도를 알고 보면요.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이런 부분.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중간기라 그러는데, 중간기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역사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 다니엘서에 보는 게 자세하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 지도 안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세히 넣어놨는 거예요. 이게 왜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제 이 내용을 다니엘 여기를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안티오코스 3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10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자, 프톨레미 5세와 이제 다시 화친하게 되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 여자의 딸이 누구냐? 다시 또 결혼동맹을. 결혼동맹. 자, 그가 북방왕이 자신의 딸을 그에게 보냅니다. 프톨레미에게 보내고 이제 화친한 결혼 동맹을 또 맺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딸이에요. 안티오코스 3세의 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것이 우리는 자, 지금 이때는 BC 190년경입니다. 190년경. 자,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1세.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오니까는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나오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나면 세계 역사가 바뀔 거다. 그러니 그 클레오파트라는 칠세. 자, 이거는 BC 한 60년경 이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또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름의 클레오파트라도 지금 이거하고 영화에 나오는 그 시저 시대의 카이사르 시대의 그 클레오파트라가 다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 그러니까는 이 북방왕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남방을 동맹을 맺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나 그래서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나오네요. 그 17절 후반절에 그 남방을 이제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왜 이루지 못하나 그러면 이 딸이 남방에 이제 시집 왔잖아요. 시집 오니까는 이제 이 나라가 자기 나라야. 그러면 자기는 이 나라에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을 보낼 적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보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점령할 것이나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바닷가로 돌려 지중해죠. 지중해로 돌려서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아까 우리 지도 봤죠. 그 로마가 더 이상 못 오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죠. 이 한 장군이 누구냐? 바로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이에요. 루키우스 로마가 이제 등장. 이제 헬라의 말기, 헬라는 말기로 향하여 가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될 로마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때 충돌한 거예요. 충돌하니까는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진 세력 앞에 못 당하죠.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여기에서요. 이 바로 저 마그네시아 전투인데 256쪽에 여기에서 패배하고
안티오코스 3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거기 나오네요.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하기를 거쳐 넘어져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본국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치욕적인 전쟁 배상금을 다 물고 엄청난 나라가 부채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잃고 자기 나라에 가서 부하들에게 있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그 아들 가운데 아들들과 장군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 20명을 볼모로 로마가 잡아갑니다. 그 볼모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 나올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 아들 가운데 아주 악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때 볼모로 로마로 잡혀갑니다. 17절에 나타났던 그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인데 부친의 뜻과 달리 남방원과 단결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무산시키고 로마와 동맹을 강화하는 거야. 이때 애굽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로마 쪽에 사신을 보내고 로마에 붙는. 그래서 지금 이 주리우스 시저라든지 우리 로마 역사할 적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래서 로마는 이집트를 도와주면서 실제로는 이집트를 정복해버리죠. 권력을 유지하고 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7세로서 이거는 나중에 이 유명하죠. 줄리우스 시저의 여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토니우스의 여인이 되기도 하는 그렇지만은 그녀도 마찬가지요. 그녀도 시저의 그 아들을 가졌지만은 결국 그는 이제 그도 이제 자살하는가 그렇게 죽는 거죠. 유명한 그 우리 영화들 배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길로 나가 마지막을 향하여 가요. 자, 지금 페르시아가 강했다가 망했고 이제 헬라가 다시 강했다가 다시 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때 11장 20절에 35절에 그 북방의 마지막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내일 나올 이 11장 20절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47장